삼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5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30일 이후에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계유월 정유일이 되겠고 일진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눈에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 다르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원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년지, 월지, 일지, 시지, 내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을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유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속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이 6월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하죠.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왕절인 6월에 일간이 정화일간이 태어났다.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 자, 6월이라고 하는 계절 특징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월과 마찬가지로 6월이 신유월이 임관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금이 굉장히 왕하고요. 상대적으로 화는 신월의 병지, 그 다음에 6월에 뭐가 됩니까? 사지가 되죠. 화토는 굉장히 약합니다. 신약하고 재성이 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정화, 제가 설명할 때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라죠. 병화와 달리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 연료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연료, 화를 생할 수 있는 것은 목생화해서 인성이 목이 필요로 한데, 이때 간목을 씁니까? 아니면 을목을 씁니까? 지지로 임목을 씁니까? 또는 묘목을 씁니까? 라고 봤을 때 당연히 정화는 을목, 묘목이 많으면 결단코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간으로 간목, 지지로 임목이 있어주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정화가 뿌리를 두면 좋겠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6월은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을목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을목이 이렇게 있고, 또 묘목도 묘충 때만 되니까 묘목도 이렇게 만약에 있는데 수기가 없다. 물이 있으면 안 돼. 물이 있으면 을목, 묘목이 졌는데 6월 같은 경우에는 신월과 달리 6월은 물이 없죠. 그러면 을목, 묘목이 마릅니다. 그게 바로 고초에 마를 고자에다가 풀조자. 마른 뿔은 정화를 생할 수 있죠. 우리 이거 아시죠? 맞죠? 이렇게 쓰죠? 볏짚, 삼겹살, 이거 아시죠? 볏짚으로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볏짚 향이 있어서 아주 맛있는 그러한 삼겹살, 아주 고급진 삼겹살이라서 저 어디 동네에 이거 판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볏짚 삼겹, 이 볏짚이 뭐예요? 볏짚으로 불을 피우면 정화를 볏짚으로 피우는 거죠. 볏짚이 젖어 있으면 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이 볏짚, 잘 마른 볏짚이
고초가 되는 것이고, 요걸로 불을 살리는 것이 인등이죠. 고초 인등격. 요거 고초 인등격을 여러분 생각할 때 볏짚 삼겹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뜨거운 열은 순식간에 고온 뭐 거의 700도에서 뭐 세면 1000도까지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이 불이 오래 가요. 금방 꺼져요. 볏짚은 오래 못하고 순간 타고 삭사그러들죠. 그래서 정화가 을목 고초 인등격, 그래서 을목 쓰는 사주하고 간목 쓰는 사주하고의 부기가 어떤 게 더 오래 갈까요? 당연히 볏짚 고초 인등격 하는 것보다는 장작, 여러분들 그 고기 꿀 때도 볏짚은 오래 못 한다죠. 근데 숯 있잖아요. 잘 한 숯 가지고 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숯 가지고 고기 엄청나게 구워 먹을 수. 이것도 비율을 또 고기로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정화를 할 때는 간목, 인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고, 아무리 고초 인등이 된다 하더라도 을목, 묘목은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인사오동의 뿌리가 튼튼해서 정화일간이 좀 생황해졌다, 그때는 임수를 취용할 수는 있는데, 제 아무리 정화일간이 왕하더라도 이 6월에 개수 쓰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뭐 일간이 너무 6월이라도 너무 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천간에 간목 같은 것이 투출되어 있다, 이러면 개수가 있어도 크게 문제는 되진 않지만, 개수는 임수하고 달라서 보강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 특히나 여명인 경우, 이건 좀 이따 생시할 때 얘기해야 되지만, 여명인 경우에는 특히나 올해가 개미년일 때는 개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금순으로 가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되는 것은 썩 좋게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반드시 목을 보는 것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보고 생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그리고 일간과 월령의 관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의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생극재와 형충회합, 견재와 균형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격국 틀 안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격국, 용신도 마찬가지로 일간과 월령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유금은 음금이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 음화가 금을 받죠. 화는 금을 극하고자 한다. 화는 금을 보면 화극금에서 금을 극하죠. 일간인 정화인 내가 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극아자라고 이렇게, 아극자죠. 극아자는 관성이 되겠습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아극자, 내가 극한다. 아극자, 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극하는 것이 바로 극아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성이죠. 관성은 법, 윤리, 도덕, 남편 같은 개념으로서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것을 관성이라고 하면, 내가 극하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이다. 인기 같은 것, 재물 같은 것,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흥오락 같은 것 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유흥오락.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근면성실 같은 것, 부지런하고 이렇게 성실한 것도 재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왕재왕하다라고 하면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한 것이니 매우 근면성실해서 재물을 크게 얻을 수 있는 북격사주가 됨에 반해서, 반대로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왕한 신약재왕 또는 재다신약하게 되면 근면성실하지 못하다, 게으르다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면 게으른데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만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남자 같은 경우 재다신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약한데 처인 재성이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처시하라고 해서 사나운 처를 만난다. 여자가 사납다라고 하는 것, 물론 여자 자체가 성격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 빌미를 누가 주느냐? 본인 스스로가 악처를 만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 재성 다시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정제. 어저께 병화 일간이 6월에 태어났어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병화가 6월에 태어나면 정제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편제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6월의 정화는 정제격이 아니라 편제격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6월은 제가 계속 6월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금이 왕합니다. 금이 제왕기로서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6월이다. 그래서 신약 제왕한 그런 구조, 제다 신약한 그런 구조가 된다. 그래서 6월에 정화가 태어나도 6월에 병화가 태어나도 일단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방조해 줄 필요가 있다. 생조는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 방조는 비견겁제로서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 이때도 인성이 좋으냐 비견겁제가 좋으냐 이걸 볼 때도 역시나 일간의 특성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간 정화는 어떤 특성? 등촉지화로서 사시사철 인성인 목이 필요하다. 어떤 목? 간목이 필요하다.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면 더욱더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요. 6월에 정화를 하더라도 간목의 생주를 받고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어서 정화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정화를 수보양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가 있습니다. 진유, 합근, 상관이 금을 생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이 필요하냐, 비견겁제가 필요하냐 이렇게 봤을 때 비견겁제는 화가 되겠죠. 이거는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이 진토하고 합쳐서 이거는 거의 또 재성화 되어 버렸고요. 일지에도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다 신약이 아주 왕성한 일간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개수 7살까지 이렇게 월간에 투출하게 되면 재성이 살을 생하고 살이 나를 공격하는 제살태왕의 구조가 되어 있다. 제살태왕은 어떤 것이다? 제다신약과 여기다가 뭘 더한다? 살중신경을 더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다신약도 안 좋고 살중신경도 안 좋은데 제살태왕은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화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전혀 없겠고요. 다행히 이제 간목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7살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간목을 생하고 간목이 나를 이렇게 생해주는 구조, 이걸 뭐라 그러죠? 살인 상생의 구조가 되었다. 간신히 정화가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좋은 국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시에서 다시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시급한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금이 가장 왕한 6월에 경금 투출되어 있습니다. 재성이 더 왕해졌죠. 더해서 자수까지 있어서 개수가 더 왕해졌죠. 일간 정화는 지지의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간목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중 개수 을목에 있는데 진유 합금 되어 버려서 금이 왕해지면 진중에 있는 을목은 금의 극해를 받아서 간목의 뿌리도 매우 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운을 어디로 가야 돼요? 수목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진유합금 유축금 해서 신금이 다시 투출을 하니 경자시나 신축시나 가재는 개편 다 나를 공격하는 글자밖에 없죠. 인성 하나에 딸랑 의지 아닌 이 사주가 의지력이 있을까요? 지구력이 있을까요? 그냥 단지 공부는 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뜻을 어떤 의지라든가 지구력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해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경자시나 신해시나 그 다음에 경술시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술중정화의
일간이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역시나 경금 투출해서 이 개수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간목 하나에 간신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겁도 많고, 그다음에 재다 신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물 갖고 욕심 부리다가 칠살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좋은 생시는 어떤 생시가 있을까요? 인민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인수 투출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정화의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일간정화만 뿌리를 얻었냐, 연간에 있는 간목도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목화가 같이 이 인 하나에 의지를 하고 있다. 대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신금 같은 것이 와서 이렇게 인신충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겠죠? 왜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딸랑 요게 하나인데, 요거 충해버리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진유합금, 간목 두 개가 나를 도와주지만 일간정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있죠. 요거는 목이 있기 때문에 뭐 화운을 가도 나쁘지 않고 목화운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일간정화의 뿌리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사유회금이 되죠. 정화가 사유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간목은 진의 뿌리를 둘 수 있죠. 근데 뭐 필요 없는 을목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돼서 정화를 생주해준다. 생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화를 생할 수 있는 것은 간목이고요. 을목은 쓴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할 그런 힘이 부족하고, 오히려 쓴목은 불을 꺼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병오시, 그나마 오늘 생시 중에서 그래도 한번 비벼볼 만한 생시가 바로 이 병오시가 되죠. 간목 자체야 뭐 진에 약하게 뿌리는 두었다 하더라도 일간정화가 오의 뿌리를 그래도 그나마 튼튼히 두고 겁재인 병화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나쁘지 않다. 일단 오늘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생시는 이민시, 을사시, 병오시고, 정미시는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그런 생시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선택할 필요는 없겠고, 나머지 생시들은 극신약한 정화일간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운은 수목운 이라든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경자시 수목운이라고 했는데, 요거 수목운이 아니라 목화운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혼동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일간이 정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화일 때, 일간이 약할 때는 일간을 생조해 주는 운이나 또 일간운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자신의 무신, 기유, 경술, 신축, 계묘시 마찬가지 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전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